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으로 기적의 매매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진짜 사지 말라는 거 산 사람들, 진짜 고점에 산 사람들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고, 제가 마음먹고 추천하는 종목 하나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셀트리온을 같이 놓고 본 비교 차트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일단 빨간색이 코스피고요. 코스피. 그다음에 파란색이 셀트리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여기 오르면은 오르고 좀 밀리면은 밀리고 이러다가 10월부터 대폭 이익 개선이 된 업종이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 그다음에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2, 3일 정도 조정 받았던 거는 미국에서 나스닥이 8일 연속 오르다가 뭐 한 10일 연속 오르다가 2, 3일 정도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가 조정받는 만큼 어떻게 보면 리저너블한 수준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제가 바이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고, 삼바나 셀트리온이나 제약, 뭐 헬스케어는 합병됐으니까, 그리고 주요 바이오 종목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는 덜 오른 종목이 뭐냐, 반도체는 기본적 포트에 있다라는 가정하에 주가 방어적인 성향이 오히려 강한 게 결국엔 이익이 증가한 것이다.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오르는 기본 상식적인 측면도 우리 코스피에는 24년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주식처럼.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대다수의 개미들의 패턴이 이겁니다. 되게 제가 최근에 본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있다가 이제 반등할 때 비싸 하다가 이제 버블 되면 여기서 사거나, 혹은 이제 못 사죠. 못 사거나 떨어지면 또 못 삽니다. 왜냐면 여기 고점을 찍고 왔는데 비싸 계속 보다가 여기 최고점 오면 사도 되나요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거죠. 크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오파동입니다. 보통은 다섯 개로 보거나 아니면 하나 둘 세 개로 보거나, 이제 큰 틀을 세 개나 다섯 개로 보는데, 대형주 전형입니다. 대형주 잡주들은, 소형주들은 사실 이런 패턴이 좀 먹히지 않는 게 코스피의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셀트리온도 대표적으로 지금 5단 5분할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가 하락하다가 무서웠죠. 근데 여기서부터 나왔던 게 뭐예요?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우리나라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 그리고 1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실망감 매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죠, 여러분들. 패턴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 사시는 거죠. 제가 19만 원부터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여기가 제가 그어놓은 저항 또는 지지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점인 거고요. 이 위에서는 이제 고점의 종가입니다. 고점 찍은 날의 종가. 여기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어요. 진짜 안 읽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돈 솔직히 1, 2천만 원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돼요, 공격적으로. 근데 금액이 이제 몇 억 넘어가는 분들은 그냥 매수 버튼을 쉽게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10% 되면은 거의 1억씩이에요. 10억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장 고점에 샀으면 일단 불나방입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불나방입니다. 사고 싶을 때는 무조건 나눠 사야 되는데, 장 끝나고 이제 첫날은 사면 안 돼요. 첫날에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근데 다음날 봤을 때 이 종목이 과연 갈 것인가, 아니면 이것저것 전문가들의 방송이나 아니면 뭐 PB들의 의견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합해봤을 때 실제로 사도 되는지를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사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트가 최고가는 24만 1,000원이지만 이날 첫날 종가는 23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 평균가는 여기 이 지지선 평균가 18만 7,000원. 지지선 평균가는 요거예요. 이 지금 봉이 한 3, 4개가 정도가 있는데, 여기 지지선, 그리고 요 지지선의 밴드입니다. 밴드. 여기 좀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 밴드. 이게 18만 7,000원이고요. 차이는 첫날에 최고가에 사면 이건 불나방이에요. 이거는 이런 방송 많이 들으시거나 또 돈 내고 유료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가랑 지지선의 평균가를 보면 차이가 44,000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5분할 혹은 3분할로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3분할. 왜냐면 안 살 수는 없거든요. 지금 좋다 하는데 난 놓쳤어요, 이미. 근데 안 사고 만약에 한두 번 더 가버리면 고점에 사거든요. 더 고점에.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처음에는 들어가요. 처음엔 들어가는데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100% 들어가면은 23만 1,000원을 들어갑니다. 뒤가 없어요. 그러면 앉아서 15% 손실 봐야 됩니다. 이거 이만큼 빠졌잖아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음봉이 3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반등할 타이밍이 이론적으로는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27만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 10%도 안 빠지는 숫자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매수가는 둘째 날 종가에 들어갑니다. 24만 1,000원에 들어가는 거죠. 다섯 분할로 나누는 거예요. 이 차이를 5분할로 나누면 8,800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지지선 평균가, 여기 지지선 평균가랑, 왜냐면 여기는 지지선으로 참았으니까. 그 다음에 고점 종가를 다섯 등분으로 나누는데 이게 한 구간당 8,8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5차 매수를 1차가 체결됐을 경우에 2차, 2차가 체결됐을 경우에 3차,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1차, 2차만 체결되고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3번, 4번까지 떨어지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체결이 되고 평균 단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만 1,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야 될 거나 혹은 여기서 사야 될 거를 여기서 못 샀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나눠서 사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떨어져서 같이 매수를 분할로 했을 경우에는 평균가가 여기까지 오는 거죠. 27만 1,000원이니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거. 올라가면은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떨어지면은 못 먹는다 혹은 떨어지면은 푹 떨어진다 이 느낌이 되게 큰데 이걸 1억으로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이 1차로 몰빵했을 경우에 심지어 이 불나방도 아니고요 1차 종가입니다. 생각보다 안전하게 매수했다고 생각했던 1차 종가를 비교를 해보면 6.45% 차이예요. 이 두 차이가. 그러면 1억이면 64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분할 매수해서 10%만 20%만 담아서 단무한 1, 200만 원이라도 이익을 볼래? 아니면 몰빵해서 3일 동안 빠져가지고 645만 원을 손실을 볼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여러 가지 손실이 있죠. 멘탈 나가죠. 그다음에 진짜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시드는 이미 1억에서 9,300으로 줄어 있어요. 그러면은 보는 내내 기분 나쁘고 마음 조급해지고 계속해서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3분할을 하는 거죠. 3분할은 조금 더 메리트가 떨어져요. 특히나 급등한 주식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고점 찍은 종목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런 구간에서 뭐 안전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인 거죠.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서 사실 거잖아요. 고점에서 기회 주는 것 같이 뭐 이렇게 보여지니까. 근데 5번 나눠서 사게 되면은 평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한두 번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다 맞고 나면 여기서 팔게 되는 거죠. 또 다시 여기서 사고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 지수는 이렇게 올라 있어도 내 계좌는 좀 털려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찍은 걸 반드시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3음봉을 만약에 찍게 되면 다시 빠지기는 힘들겠지만 또 빠진다고 하면 한 번 더 사는 거죠. 20만 4천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를 사든 장중에 사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하우가 조금 녹아져 있어야 되는데 참고하시고요. 결국엔 이 평균가의 법칙,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 더 중요하고요.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손실 나서 없어져 버리게 되면 더 큰데, 주식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을 때 이렇게 잘 편승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자사주 소각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사주소가 4,950원이었고요. 지금 보면 제가 이 증권사 컨센하고 제도권 컨센을 비교해서 제가 요새 주가 예측을 좀 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1,650억으로 예측했을 때 7043이라고 나왔다. 1,650억 1조 6천억인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1651이고 7043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주당순이익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수가 1.46억 주, 1억 4,600만 주를 나눴을 경우에 퍼가 40배. 그래서 목표 가격이 19만 원이었고요. 근데 퍼를 이제 증권사 평균 컨센서스인 이 코스피 의약품 제조 평균이 48.89배니까 48.89배를 적용했을 때 23만 5천 원 1차적인 목표가다. 근데 일단은 주당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니까,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증가할 것이니까 주당순이익도 증가하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평가를 했을 때 25만 원이 목표가다, 이론적인 목표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43.5배, 일단 이 셀트리온의 기본적인 지난 연도의 퍼만 보고 21만 원으로 예측을 했던 이런 컨센서스 비교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주식수가 2억 주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의 주식수는 비슷한데 셀트리온 한 주를 받으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주당 셀트리온의 주를 0.44주를 주니까 약 1대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반이 8천만 주니까 8천만 주가 여기 셀트리온에 들어오게 되면 이미 증권사 그 HTS에는 2.2억 주로 표시한 증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주식수 저는 늘어나지 않은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4,955억 원의 자사주 소각은 결과적으로 이거거든요. 이제 주당 순이익을 구할 때 여러분들 그 펄을 구할 때 프라이스가 가격이 분자에 있고 주당 순이익 EPS가 분모에 있는데 분모에서 주식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이 결국에는 자기 주식을 없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분모가 작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EPS가 올라가는 거고 EPS가 결국에는 이 펄랑 곱해서 주가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 주식수가 떨어지면 분모가 작아지면 이제 분모가 작아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20분의 3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게 했네. 10분의 5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수가 작아지면은 이거 5분의 5 하면은 이거 1이잖아요. 1. 가격이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원래 이 4,890원의 주당 순이익이 예상이 됐었는데 퍼가 40배 적용했을 때 일단 최보수적으로 19만 5천 원 잡았을 때 이렇게 됐었는데 이 주식수가 여기 보시면은 4,955원이라는 것은 주식수로 따지면은 약 230만 주 정도 되거든요. 230만 주. 그러면은 이 1.46억 주, 1억 4,600만 주에서 230만 주를 빼서 이 주식수가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이론적인 가치는 약 한 3,000원, 한 1.5%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최근에 바이오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처럼 따라가려는 이제 주주 가치의 재고를 생각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약 1.5% 수익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이론적인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슈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크립트 제가 쓴 겁니다. 쭉 이제 나온 이슈는 지난 2월에 소송한 거 이외에 지금 공정위에다가 다시 이제 피소된 거 휴마시스 지금 소송한 거 이외에 공정위에다가 또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약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제소할 수 있으니까 지금 22년, 23년이라고 봤을 때 지급 명령이 떨어지면 60일 안에 지급해야 되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약 700억 정도의 계속해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하락이 아니더라도 상승에는 일단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다케다 제약 권리 매각이 한 700억 정도 됐었으니까 700억 알파하기는 합니다. 아직 안 판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쇄돼서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제동이 좀 걸려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이슈가 결국에 합병이고 AB 프로바이오 그다음에 고바이오랩의 M&A까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제가 이 가격 전망을 해드렸을 때 일단 목표가를 어떻게 해도 10만 원이 안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제약에 대한 가치, 왜냐면 합병을 할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제 93,300원이 적정 주가고 23년에 주당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10만 8천 원 수준이 적정가고 EPS가 보수적으로 이 재무제표상 누적치로 했을 때는 더 낮았습니다. 95,400원. 그래서 약 한 10만 원 정도가 일단 적정가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0만 원이라고 썼더니 이게 댓글을 솔직히 제가 몇 개 지웠어요. 이거 엄청 악플이 심해가지고. 근데 주당 이 목표까지 제가 무슨 안티라서 이 가격을 낮게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10만 원에서 추가적으로 20%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걸 뒤에 말씀드릴 테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안 보시고 일단 욕만 하시면 제가 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좀 쉬었어요. 아무튼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이 아직 합병이 안 됐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12일 날 이제 추가 상장할 거고 상반기 내에 제약을 합병할 텐데,
지금 이제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회사 돈을 써가면서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사야 되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면 현금이 1조 2천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래는. 근데 결과는 60억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되게 셀트리온에 대한 주주들의 믿음을 보여줬던 부분이었고, 상반기 내에 할 거다라고 10월 달에 지난 IR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규모 합병의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 합병은 반대표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흡수 합병인데, 이제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셀트리온 제약에 주주 20% 이상이 반대할 경우,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총을 해야 됩니다. 주총 특별결의. 주총결의 특별결의를 하더라도 아시죠? 셀트리온 그 합병 법인이 셀트리온 제약의 지분을 한 50% 이상 가지고 있고, 뭐 이사회의 주총 특별결의 사항도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의 2분의 1, 3분의 1인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요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대부분의 주식이 셀트리온 합병법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살짝 읽어보시면 뭐 내용들에 대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합병이 될 경우에는 원가 절감 때문에 이론적으로 20% 이상의 추가 상승, 이것만 봐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분장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고, 이건 지난 방송 보시면 있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덱스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리 많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셀트리온 제약 제도권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요. 성장이 지속적이다. 셀트리온 제약도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650억의 고덱스를 3년 만에 지금 1600억까지 늘리면서 엄청난 매출액 신장을 했던 이제 그런 회사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잠깐씩 멈춰놓고 요약해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이 제약의 가격 결론을 냈을 때 99,4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냈었던 게, 결국에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93,000원이지만 평균 에버리지로 봤을 때는 11만 원이고 이익 추정치는 99,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플라이마 말씀을 드렸었죠. 유플라이마 앞에, 그 다음에 예상 매출과 합병 이후 원가 절감으로 인한 상승 여력을 약 20% 정도 증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인 10만 원이 딱 적정가예요. 지금 다시 떨어졌잖아요. 지금 사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20% 증가한 12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다 추가되면은 이거 매출은 제가 산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AB 프로바이오랑 고바이오랩 M&A 이슈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셀트리온 주가 급등 관련 코멘트로 하나증권에서 직접적으로 레포트를 낸 거예요. 제약 기대감 있고 끝나지 않은 수급 이슈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일자로 고바이오랩이 30% 올랐고요. ABB 프로바이오는 12.5% 올랐는데, 이거 보면 이제 얘네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셀트리온과 신약개발 협력사입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시밀러에 딱지를 떼고 신약개발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바이오롭과 AB프로바이오가 대표적으로 같이 협력하는 회사인데, 이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토피이고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다음에 그것도 있는데 이게 뭐더라? 그 펩타이드인가? 그 왜 피부에 하는 그거 있잖아요. 피부 좋아지게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 개발해서 이 상장사인데 둘 다 M&A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슈. 왜냐면 현금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을 인수해서 한미약품처럼 대박이 나보자, 유한양액처럼 대박이 나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는 이슈로 M&A 이슈만 있었는데, 하나증권에서 이렇게 레포트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은 말 그대로 이슈일 뿐인데, 대박이 날 거면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사계는 적자면은 사실 이제 실질 심사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연구 개발 혹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4개년 연속이 적자라도 면제해주는 그런 특별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적자냐 봤더니, 이제 매출 원가에서 판관비 쪽을 보면 인건비는 얼마 안 돼요. 인건비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연구개발비가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셀트리온이 이제 어떻게든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콜라겐 펩타이드.
이게 이제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무슨 엄청 좋아지는 물질이라고 하던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장 쪽에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괜찮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 이쪽에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마스크팩이랑 그래서 신약 개발 플랫폼까지 이렇게 있어서 사실 진짜 내 버리는 돈 생각하면 이런 종목을 사놓는 게 맞긴 해요. 네이비 프로바이오는 버리는 돈이 있을 리야 없겠지만 좀 더 포트를 한 70%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것들은 1, 20%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상상 이런 게 꿈이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이런 것들 리스크를 좀 쥐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추천주 특집인데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예고를 바꿨습니다. 이제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좋고 테마까지 있는데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멤버십 전용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제 멤버십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3만 원 이상 뽑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그 아침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눈 많이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